와, 정말 중요한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진행성 유방암 치료의 전체 판도를 바꿀 수도 있을 만한 소식인데요. 바로 데스티니 브레스트 공구 임상시험. 오늘 이 연구가 대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쉽고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요, 사실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질문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공격적인 암이랑 싸울 때, 만약 맨 처음 딱 써는 치료제의 효과를, 거의 2배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거죠. 특히 암이 다른 곳으로 이미 퍼진 환자분들한테는 이 첫 치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서의 발전은 치료 패러다임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바로 HER2 양성 유방암입니다. 이게 뭐냐면 암세포 표면에 HER2라는 뭐랄까 성장 가속 스위치 같은 단백질이 유난히 많은 암이에요. 그래서 다른 암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또 엄청 빠르게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 유방암 환자 5명 중에 1명 정도가 이 유형이니까 결코 드문 암이 아니죠. 진짜 어려운 싸움은요, 이 암이 다른 장기로 퍼졌을 때 우리가 이걸 전이성 암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때 시작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쓰는 1차 치료가 얼마나 잘 듣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미래가 정말 크게 달라지거든요. 바로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 이게 이번 연구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요, 마치 세기의 대결처럼 설계됐습니다. 재밌죠? 한쪽에는 10년 넘게 챔피언 자리를 지켜온 지금의 표준 치료법, THP 요법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완전 차세대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도전자, 트라스투주맙, 델룩스테칸과 퍼투주맙 조합이 등장한 겁니다. 과연 이 신예가 오랜 챔피언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요? 이 새로운 도전자의 비밀 병기가 뭐냐면 바로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기술입니다. 흔히 스마트 폭탄이라고도 부르는데 원리를 들으면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HR2 단백질을 가진 암세포만 딱 찾아내는 유도 미사일, 즉 항체에다가 아주 강력한 폭탄, 항암제를 실어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상세포는 최대한 피하면서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암세포만 골라 터뜨리는 거죠. 정말 영리하고 강력한 전략입니다. 이 대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신뢰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1,100명이 넘는 환자가 참여한 대규모 3상 임상시험으로 진행됐거든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무작위로 나눈 다음에 암이 더 나빠지지 않고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 이걸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걸 직접 비교한 겁니다. 가장 공정하고 확실한 방법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결과입니다.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이 새로운 치료법, 암의 성장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막아냈을까요? 먼저 기존 챔피언의 성적부터 보시죠. 현재 표준 치료법인 THP 요법을 받은 환자들의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26.9개월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표준 자리를 지켜온 치료법답게 사실 이 수치만으로도 결코 나쁜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자의 결과는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무려 40.7개월. 기존 치료법보다 1년하고도 거의 2개월을 더 암의 진행을 멈춰 세운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그래프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보세요. 26.9개월 대 40.7개월. 이 14개월에 가까운 격차,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이 암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야말로 치료의 역사를 새로 쓰는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기간의 차이를 위험도로 환산해보면 더 놀랍습니다. 암이 진행되거나 혹은 사망이 이를 위험을 무려 44%나 줄였다는 뜻이거든요. 위험을 거의 절반으로 깎아버린 셈이죠. 그러니까 획기적이다라는 평가가 전혀 과장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암의 진행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에 반응해서 종양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든 환자의 비율, 이걸 반응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새로운 치료법이 85.1%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환자에게서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무기에는 항상 우리가 감수해야 할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 치료의 또 다른 중요한 얼굴,
바로 부작용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좋은 점과 위험한 점을 모두 알아야 온전한 평가가 가능하니까요. 자, 심각한 수준의 부작용을 비교한 표를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새로운 치료법은 메스꺼움이나 저칼륨 혈증 같은 특정 부작용이 더 자주 나타났어요. 그런데 기존 항암 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호중구 감소증은 오히려 더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의 종류는 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는 의료진이 충분히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새로운 치료법에서 꼭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약물로 인한 간질성 폐질환인데요. 이게 약 12.1%의 환자분들에게서 관찰되었습니다. 이 수치를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 사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를 남겨주는 거예요. 이 강력한 치료법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폐 관련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그 누구보다도 세심하게 환자를 관찰해야 한다는 거죠. 연구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학술지죠.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평가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새로운 조합이 기존 표준 치료법보다 질병 진행이나 사망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췄다고 그냥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번 결과는요, 그냥 좋은 약이 하나 더 나왔네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이라는 병의 치료 여정, 그 가장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하는지에 대한 교과서를 완전히 새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선언인 셈입니다. 이토록 압도적인 데이터 앞에서 이제 질문은 이 치료법이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질문은 과연 언제 전 세계 모든 환자를 위한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인가로 바뀌었습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